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차상위 계층과 경로당은 물론 소상공인과 원예 농가 등 6개 분야로 나눠 47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익산 군산 축산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전현직 조합장 출신의 70대 후보에 패기로 뭉친 40대 후보들이 세대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공동사육장 건립과 한우 브랜드 판매센터 건립, 퇴비 유통센터 건립, 공동자원화센터 증축 등 경제사업 중심의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의 막판에 이른 조합장 선거, 대한농협과 군산농협은 각각 양자 대결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조합원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방안을 제시하며 표 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47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원예농가 등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오른 도내 도시가스 요금 7,800원에서 1,700원으로 1년 동안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부와 전북도가 저소득 취약 어르신과 한부모 가족 등의 선별 지원을 했지만 소상공인이나 경로당 등은 제외됐습니다. 군산시가 난방비 폭탄과 고물가, 고금리의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사각지대 없이 소외계층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 사업으로 나눠 47억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13,000가구에 20만 원씩을,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만여 점포에 2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536곳은 난방비 10만 원씩이, 153곳의 어린이집에는 정원수에 따라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그다음 차상위 등 약 1만 3천 세대에 대해서 20만 원씩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정부 특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153개소에 대해서는 정원별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한파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시설 원예농가 59곳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규모는 47억 8천만 원이며 긴급한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예비비 26억 원으로 충당합니다. 또 나머지 5개 사업은 이달 열리는 제1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최종적으로 이제 의회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간담 녹음 결과 선별적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법률적인 근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보다 지원도 좋지만은 그 법률적인 근거에 좀 완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별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등 도내 3곳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주와 익산, 완주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미만이면 해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 지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 서울 이전과 관련해 정부 부처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운용본부 이직률은 8% 수준으로 업계 평균인 1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도 김관영 도지사가 용산 대통령실과 전화 통화를 했고 서울 이전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남북 삼축도로와 내부 간선도로 등 5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예타를 검토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조만간 새만금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답했다며 정의원은 전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 서부지사가 군산에서 개청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열린 개청식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1월 군산시에 신설된 산인공 서부지사는 전북도 14개 시군 관할구역 중 서부권역, 군산, 익산, 김제 3개 시와 부안, 고창 2개 군을 관할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하재 팽나무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로 추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재마을 팽나무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우수 잠재자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하재 팽나무는 문화재청의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심의평가를 거쳐 가치를 인정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한편 하재마을 팽나무는 지난 2021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시 모현동 주거 상업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시는 모현동 1가 1원에 27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정식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주차장은 1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제25회 새만금 세계잠베르대회 홍보대사로 김인재 경인교육대 교수와 이광현 퍼시픽코리아 회장이 위촉됐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세계잼버리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세계잼버리 알리기에 나섭니다. 지리학자이자 동남아 지역 전문가인 김희재 교수는 잼버리 콘테스트의 기록화로 대회 유산화를 추진하고 이광현 회장은 무슬림 참가국 청소년들을 위한 할랄 식품 인증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합장 선거를 맞아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8번째 순서는 익산 군산 축산업 협동조합입니다. 전현직 조합장 출신의 70대 후보에 패기로 뭉친 40대 후보들이 나서면서 4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후보들마다 공동 사육장 건립과 한우 브랜드 판매센터 건립, 퇴비 유통센터 건립, 공동 자원화센터 증축 등 경제 사업에 집중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체 조합원 1,500여 명의 상호금융 예수금 3천억 원을 달성한 익산군산 축협. 관록을 갖춘 전현직 조합장 출신 70대 후보 2명에 패기로 뭉친 2명의 40대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한동민 후보는 조합원 공동 사육장 건립과 한우 정육식당 조합원 법인 설립, 경축 순환 자원화 시설 활성화 등을 내걸었습니다. 40대인 한 후보는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혁신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생산자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합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조합 근무할 때부터 어찌 보면 협동조합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공부로서 배웠거든요. 기호 2번 오석재 후보는 자원화센터 건립과 한우 브랜드 판매센터 건립, 고품질 개통사료를 만들어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 후보 역시 40대로 다양한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수익을 높이고 수익은 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조합원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품질의 최고의 상품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분들께서 사료, 즉 한우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기호 3번 서충군 후보는 쇠주기 및 배합사료 가격 인하와 한우 6종 수정란 이식센터 설치, 퇴비 유통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축산 환경을 만들어 익산군산 축협의 미래 100년 추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4번 심재집 후보는 익산군산 축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공동 자원화센터 증축을 비롯해 축산물 종합 판매장 개설, 군산 지역 신규 지점 개설 등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큰 맘 먹고 이번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쌍군산 축협. 다양한 경제사업 공약을 통해 조합원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겠다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어서 9번째로 현 조합장과 새로운 인물이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대한농협과 군산농협을 살펴봅니다. 후보들마다 조합원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등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조합장과 새로운 인물이 경쟁하고 있는 대한농협. 기호 1번 민윤기 후보는 조합장을 하며 얻은 전문성과 인맥이 조합에 봉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 소득 증가와 문화복지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놨습니다. 남찬벼의 대기업 납품 물량을 증대하고 구 RPC 수매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유휴 양곡 창고의 리모델링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삼선을 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중앙회와 그 인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당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사를 하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이에 맞선 기호 2번 한존수 후보는 30년 농협 근무의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조합원과 시민을 위해 문 닫은 목욕탕을 개방하고 개근대 수매 방식으로의 변경과 산월 금융점포 재개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농협을 약 30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하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조합원님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두고 있는 군산농협. 현 조합장과 새로운 인물이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박형기 후보는 조합원의 삶에 친밀한 복지 사업과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담았습니다. 세차 시설을 겸한 주유소 설치를 비롯해 스마트팜 체험장 지원센터 운영, 병충해 방제용 드론 공동방제단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기호 2번 한종현 후보는 건강한 사업장 조성과 조합원 전용 창구 개설, 본점과 경제사업장 내 조합원 편의시설 확충 등 조합원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없는 사업장 조성, 조합원 전용 창구 개설, 군산농협 직영 요양원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마다 조합원 소득 증대와 문화복지사업 진출 등에 집중된 공약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대한농협과 군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조합원의 최종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 새아베스틸 공장에서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쯤 새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냉각시설에 쌓여있던 분진을 제거하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숨졌습니다. 함께 작업하다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밀용동의 김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4일 낮 12시 18분쯤 화재가 발생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건조기 등 기계류가 타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중학생 형제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10대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쳤으며 택시기사가 형을 쫓는 사이 주변에 숨어있던 동생이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0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5명, 사망자는 9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전주 63명, 군산 10명, 익산 21명 등입니다. 도내 재택치료자는 1,860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입니다. 도내 경지 면적이 줄어든 가운데 밭이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11.91제곱킬로미터 0.6% 감소했습니다. 밭 면적이 11.08제곱킬로미터 1.6% 줄었고 논 면적이 0.83제곱킬로미터로 0.1%가 줄었습니다. 도내 경지 면적 1,90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논이 65%, 밭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줄어든 경지 면적의 93%는 밭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1년 전 전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 사라졌던 389경 권총이 울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고 백경사는 지난 2002년 9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 이파출소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범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했고 당시 허리춤에 차고 있던 389경 권총은 분실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백경사의 단속으로 오토바이를 압류당했던 20대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지만 이들은 경찰 구타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결정적 증거인 백경사의 권총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총기를 통해 범인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주범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모두 1,81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지난해 577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반면 통계청이 집계한 도내 0세에서 13세 아동 청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16.4% 줄었습니다. 부안 개화면 농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안 소방서는 지난 5일 오후 12시 30분에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70대 A씨가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며 농자재 창고 한 개동 일부가 소실돼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재윤입니다. 군산대와 원광대 신입생 충원율과 등록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군산대의 올해 충원율은 95.6%로 지난해보다 12.3%포인트 증가했으며 원광대도 95.3%로 지난해보다 7.3%포인트 올랐습니다. 등록 인원 역시 군산대 1,609명, 원광대 2,918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1명, 67명이 늘었습니다. 익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식 밥차가 오는 15일부터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부송 종합사회복지관, 아톤산업, 두산퓨얼셀 등 15개 기관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이동식 밥차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밥차는 오는 15일부터 모현동 휴먼시아 아파트단지, 하멸르 마사달공원, 어양동 어양공원, 동산동 유천 생태습지공원 등에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익산학 총서 8번째 면화집과 9번째 광복후 익산 지역의 미군정 활동을 발간했습니다. 센터는 2019년부터 익산의 근현대 기록물과 학술 보고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면화집은 익산 출생 조선 중기의 선비인 소동도의 문집으로 지역 정서와 풍물, 인적 정보 등에 대한 시와 산물입니다. 광복후 익산 지역의 미군정 활동은 미군정 초기 익산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종합한 자료입니다.
익산의 초등학교들이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만든 역사책자를 교재로 활용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익산학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익산 백제유산 워크북이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 배포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60개 학교에 배포됩니다. 이들 초등학교들은 이번에 배포된 책자를 교재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초등학교 3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화 교재 지도 방법 연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군산 개복단편 영화제가 24초 영화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8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24초 길이의 영상물을 제작해 군산 시민예술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군산 개복영화제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군산 시민예술촌 공연장과 야외 뒤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대하면 동군산 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돌이회에서 백미 20kg 2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55개 마을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리 배산 라이온스 클럽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희망공부방 3호점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희망공부방 만들기는 지난해 이리 배산 라이온스 클럽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익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